와, 웹사이트 233개를 한꺼번에 조사를 해서 정보를 가지고 오는 거면 여행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을 엄청나게 절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보고서가 완료가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AI 정석의 제이든입니다. 요즘 구글 업데이트가 장난 아니죠. 오늘은 구글 딥 리서치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구글 제미나이에서 제공하는 검색 기반의 리서치 서비스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제미나이를 사용하면서 좀 아쉬웠던 점은 퍼플렉시티나 서치 GPT처럼 출처 기반의 결과를 받기가 좀 어려웠었는데, 이제 딥 리서치 모델이 출시가 되면서 판도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점이 다른지 오늘 서치 GPT랑 구글 딥 리서치의 결과물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미나이 딥 리서치 화면인데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유료 요금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다른지 먼저 서치 GPT부터 결과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검색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기 동그라미 버튼을 눌러주시고 삼성전자 주가에 대해 조사해달라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주가에 대해 조사해줘.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주가 현황이랑 변동 요인, 근데 이제 주가에 대해서는 17일 기준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 촬영 날짜가 12월 22일이니까 가장 최근 데이터는 아니네요. 그리고 아래쪽에 재무 상태와 실적, 그리고 배당 정책, 투자 고려사항 이렇게 나와 있고, 관련 출처도 이제 아래 버튼을 누르면은 어디서 출처를 가져왔는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좀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은 히스토리 블로그랑 네이버 블로그에서 출처를 많이 가져오는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반대로 딥 리서치는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주가에 대해 조사해줘. 좀 다르죠. 서치 GPT는 바로 이렇게 결과물이 나왔었는데, 제미나이는 계획표를 먼저 확인해 달라고 요청을 해줍니다. 연구 웹사이트란에 보면은 주가와 관련된 연관 질문들을 볼 수가 있어요. 삼성전자 주가가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1년간의 주가 변동 추이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을 것이고, 증권사들의 의견들도 관심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실적 발표 내용, 전망, 그리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내외 요인 모두 관심이 있는 부분이죠. 이처럼 궁금한 질문에 대해서 그 이후로 또 궁금해할 만한 것들까지 미리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만약 그 계획 수정이 필요하다면 변경하고 싶은 부분이나 추가하고 싶은 부분을 추가해달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최근 1년간의 주가 변동 추이라고 나와 있는데 3년간으로 바꿔달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최근 1년간이 아니라 3년간 주가 변동 추이로 적어줘. 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업데이트가 됐죠. 그 1년간에서 3년간으로 주가 변동 추이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연구 시작 버튼을 한번 눌러줘 볼게요. 그럼 이렇게 조사가 시작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서치 GPT랑 다르게 이제 한번 명령어가 들어가면은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 길면 3분에서 5분 정도 기다리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웹사이트 39개에서 조사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어요. 아래쪽을 보면은 정말 다양한 사이트에서 자료를 가져오고 있죠. 다 완성이 됐고요. 볼까요? 삼성전자 주가 분석 이게 나오고, 12월 현재 삼성전자 주가는 53,000원이라고 합니다. 오늘이 일요일이니까 지난주 금요일 종가를 기준으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실제로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에 삼성전자 주가 치면은 53,000원 맞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7월 11일 87,800원으로 최고가 기록을 하고 4만전자로 주저앉기도 했고, 현재 주가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요. 그리고 증권사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알아보기를 누르면은 이 아래쪽에 출처 정보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날짜별로 애널리스트들이 투자 의견이 어떤지 나와 있고, 그리고 실적 발표와 향후 전망까지 또 나와 있습니다. 아래쪽을 보면은 이제 출처 뉴스 기사를 기반으로 자료를 가져왔죠. 아래쪽에는 부문별 실적, 그리고 향후 전망, 그리고 경쟁사와 주가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주가에 미치는 요인이 어떤지 정말 상세하게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GPT의 설명을 들으면서 한 가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실제로 있지도 않는 것을 실제로 있는 것처럼 잘못된 정보를 가져올 수 있는 리스크가 있는데, 제미나이 딥 리서치는 이 아래쪽에 자세히 알아보기를 누르면은 어디에서 출처를 가져왔는지 다 나와 있어요. 전부 다 이렇게 출처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제 심층 기사 분석에 대한 부분, 그리고 회사에 대한 업데이트, 마지막으로 결론까지 이렇게 나와 있고, 이 아래쪽에는 웹사이트 48개에서 조사를 완료를 했다고 합니다. 그거에 대한 출처 기반들이 다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의견 쪽에서 표로 나와 있는데, 만약 보고서를 따가 굉장히 중요한 표라는 생각이 들면은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을 해주면 스프레드시트가 생성이 되고, 시트에서 열기를 누르면 자동으로 표가 이렇게 생성이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보고서를 구글 문서에서 열 수가 있어요. 문서에서 열게
열기 버튼을 누르고 이제 왼쪽 하단에 문서 열기를 누르면은 이렇게 구글 문서가 보기 좋게 지금 정리가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는 출처가 또 다 정리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봤을 때 일단 서치 GPT를 거의 압살하는 수준으로 서치 GPT보다 훨씬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다른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여행에 관련된 정보를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 4박 5일 동안 방콕으로 여행 가려고 해. 인원수는 2명이고 휴양지, 관광지 위주로 휴식보다는 관광 위주로 꽉 차게 여행하고 싶어. 예산과 여행 스케줄을 찾아서 정리해줘. 그러면 이제 4박 5일 동안의 여행 스케줄을 지금 서치 GPT가 답변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이쪽 보면은 출처를 확인할 수 있고요. 대부분 이제 블로그나 trip.com 쪽에서 정보를 가지고 오고 있어요. 답변 내용을 보면은 이제 위쪽에 예산이 이 정도 든다. 그리고 1일차에는 여길 가면 되고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이런 식으로 가면 된다 라고 나와 있는데, 같은 질문을 제미나이 딥 리서치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일하게 제출을 해볼게요. 연구 계획을 한번 살펴볼게요. 방콕의 주요 관광 명소랑 랜드마크가 어떤지, 그리고 소요시간 이동 방법, 입장료, 효율적인 코스가 어딘지, 그리고 이동하면서 드는 비용, 숙박 비용이 어떤지, 그 이외에 맛집이랑 쇼핑, 마사지샵 추가 정보, 그리고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변수에 대한 비용이 어떤지, 여행자 보험, 환전, 준비사항 안내, 그리고 각종 팁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을 지금 또 제안을 해줬어요. 확실히 지금 보면은 이 8가지는 방콕으로 4박 5일 동안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궁금해할 만한 것들이죠. 여기서 저는 이제 더 궁금한 게 딱히 없어서 연구 시작을 바로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웹사이트를 10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와, 웹사이트 233개를 한꺼번에 조사를 해서 정보를 가지고 오는 거면 여행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을 AI를 통해서 엄청나게 절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보고서가 완료가 됐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여행의 시작, 방콕으로 이제 인트로에 대한 부분이고요. 아래쪽에 이제 핵심 명소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와다룬, 와포, 왕궁 이런 관광지들이 있대요.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추천 관광 코스가 나오고 일별로 오전, 오후, 저녁에 어떤 식으로 이동을 하면 좋은지 코스를 조사를 해줬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아래쪽을 누르면 이제 출처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2일차 이렇게 되고 3일차 그리고 4일차 있다고 합니다. 5일차도 이런 여행을 하는 게 어떤지 제안을 해줬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표로 예산을 꼼꼼하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항공권은 1인당 50만원 정도, 숙박은 1인당 20만원 정도로 잡았네요. 그리고 식비는 50만원, 교통비 20만원, 입장료 40만원, 기타 50만원 정도 한다고 쳤을 때 예산이 한 340만원 정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제 준비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라고 나오고, 그리고 한국에서 바트로 환전해 가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 필수 준비물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주죠. 그리고 아래쪽에는 유용한 정보와 팁이 있고, 팀 문화가 발달한 나라라고 합니다. 팀 문화와 주의사항, 소매치기 주의하라고 하고요. 이동 시에는 택시가 편리하지만 교통체증에 취약하다, 안전에 유의를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사원 방문 시에는 무릎 가리는 복장을 착용해야 된다. 정말 자세하게 지금 알려주죠. 아래쪽에도 추천 맛집이 또 나와 있어요. 그 외에 또 참고할 만한 좋은 자료들을 또 추가를 해가지고 자세히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총 233개 사이트에서 조사를 했고요. 마찬가지로 아래쪽으로 내리면은 출처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에 대한 내용을 비교해보면 대부분 서치 GPT는 지금 블로그 쪽에서 가지고 오죠. 근데 제미나이는 다양한 페이지, 브런치 페이지, 그리고 여행사 페이지, 블로그,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가지고 오고요. 참고하는 사이트가 훨씬 더 다양한 편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고서로 담고 싶으면 구글 독스에서 열기를 누르면 되고요. 그리고 문서가 만들어지면 여기서 문서 열기를 누르고 문서 내용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미나이 딥 리서치랑 서치 GPT를 사용을 해봤는데요. 개인적으로 이제 자료를 찾아오는 능력은 서치 GPT보다는 제미나이 딥 리서치의 성능이 훨씬 더 뛰어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좀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딥 리서치 같은 경우는 한번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그래도 4분에서 5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즉각적인 정보를 알고 싶거나 좀 제너럴한 정보를 알고 싶은 분들은 이제 서치 GPT를 빠르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좀 더 나는 상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딥 리서치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딥 리서치를 잘 사용을 하게 되면은 정말 많은 시간을 절약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트렌드 정보에 대해서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시장 조사를 할 때도 딥 리서치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출처를 정확하게 표시를 해주기 때문에 제가 봤을
할 때 개인적으로 출처를 정말 잘 가져오는 AI가 저는 제미나이 딥 리서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료조사 하실 일이 많으시거나 아니면은 좀 회사에서 자료조사를 통해 빠르게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는 분들이라던가 사업을 하시는데 각 분야의 정보들을 빠르게 취합을 하고 싶은 분들이 사용하시면은 정말 좋은 모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미나이 딥 리서치랑 서치GPT를 비교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영상에서는 구글 AI 스튜디오 사용법과 제미나이 2.0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